보아야, 오늘 43번째 아빠의 영상 편지 함께 하려고 한다. 오늘 주제는 독서와 글쓰기, 책쓰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해. 특별히 생각에 미치는 이 세 가지의 활동의 그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 독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되어 왔고, 아빠도 사역의 중심에 독서가 놓여 있어. 그것이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 행위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세워나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고 수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빠는 독서를 강조해 왔어. 그런데 이 독서라고 하는 것에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리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깨닫는 것 사실이야. 그런데 독서의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의 생각을 문자를 통해 받아들이고 기존의 나의 생각과 그 생각들이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들,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들을 내가 인지하는 것, 그것이 머릿속에서 일어날 때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되거든. 때로는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눈의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 경험할 때가 있잖아. 후각의 착각도 있고 시각의 착각도 있어. 때로는 미각에도 착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형태로 바라보기보다는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 가운데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책을 읽고 있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나에게 가져다 줄 결과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상상 이상으로 독서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거야. 물론 지금 이것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거야. 만약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고 싶어. 당신들은 독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영향력, 그 효과에 대해서 너무 그 기대치가 낮다. 독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나 독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싶어. 이것은 뭐 거의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당신들이 독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독서만 할 때 그 독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실상 시간이 지나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당신들은 경험하게 될 거다. 나는 그것을 독서의 배신이라고까지 얘기한다. 때로는 독서의 함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독서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내 머릿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선인들의 그 생각, 그들의 능력치, 그들의 역량을 통해 흘러나온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와 사상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생각할 때,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느낄 때가 있거든. 이것은 독서의 함정과, 그리고 그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독서의 배신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야. 독서하는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독서만을 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있어. 조금 더 주관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나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되고,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메타인지적 사고를 스스로가 경험하게 돼. 그래서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나에게 결여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그 인지, 메타인지가 활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글 쓰는 과정을 통해 느끼게 돼.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이 없는 가운데 일기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일기라고 하는 그 성찰의 그 과정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변화와 성숙을 가져다주는 그런 촉매가 되는 것은 분명해. 그런데 책만 읽는 사람에게는 글쓰기를 강조하지만
또 글을 조금이라도 쓰는 사람들에게는 아빠는 책 쓰기를 얘기하고 싶어. 아빠가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2년 정도 됐잖아. 2018년도 중순부터 쓰기 시작해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십진문류 독서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아빠는 1998년도부터 아빠의 스승에게 배운 그 방법 그대로 너를 가르쳤고 아빠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책 쓰기 활동을 20년 넘게 해왔어. 그 책 쓰기는 출판을 위한 책 쓰기는 아니었지. 마스터 인쇄로부터 출발해서 디지털 인쇄를 통해서, 때로는 일반적인 바인딩, 때로는 간단한 제본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 한 권을 읽을 때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책들을 읽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나만의 언어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소책자, 논문, 책 쓰기 과정을 20년 넘게 진행해 왔단 말이야. 그런데 아빠가 십진문류 독서법을 쓰는 과정 속에서 왜 내가 이러한 책 쓰기의 과정을 아이들의 학습 활동으로만 진행을 했고, 그들의 부모와 교사들과 그리고 아빠에게는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책 쓰기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야. 물론 모든 사람들이 출판용 책을 쓰는 것, 그것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꼭 출판용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만약에 노력하기를 원하는 어떤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하듯이 출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편의 글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분명한 주제와 컨셉을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의 주제를 꿰뚫는 그러한 글을 이어나가는 작업을 하는 경험은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가져다줘. 생각을 해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논문을 쓰듯이 그리고 리포트를 쓰고 책을 쓰듯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50페이지, 100페이지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맥락적인 사고,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해. 내가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개요를 짜고 그 개요를 나의 글로 실현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부족한 지식이 그냥 여지없이 드러나게 돼. 그리고 내가 쓴 글들을 읽다 보면 논리적인 부족, 그리고 맥락이 유지되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나만의 부족한 논리들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래서 너에게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너는 수십 가지 주제에 대해서 책 쓰기 과정을 진행했잖아. 앞으로도 네가 언제 출판용 책을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책 쓰기 형태의 학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네가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아빠의 영상 편지를 통해 조금이라도 느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빠가 시켜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느꼈던 변화와 성숙을 너 스스로의 삶 속에서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다시 강조하지만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책임지는, 바로 그런 태도가 주도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 독서의 유익, 그리고 글쓰기의 유익, 그리고 책 쓰기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그리고 독서를 지속했을 때 빠질 수 있는 함정, 또 글쓰기를 지속했을 때 다다를 수 있는 함정과 독서와 글쓰기의 배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책 쓰기가 뭐 세상에서 가장 월등하고 뭐 대단한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거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습과 배움의 과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 과정 속에서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정점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네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 관점을 영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 대입하면 그냥 누군가는 회화를 배우고 누군가는 문법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너가 영어를 배워가는 그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네가 잘 리포트로 남기고, 그 다음에 일기로 남기고, 그 다음에 너만의 그 부분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너가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 그 결과치는 그냥 너 혼자만의 변화와 성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 그대로 책의 주제, 어떤 그런 거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 그래, 오늘 하루도 한번 독서와 글쓰기와 책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아무래도 폴란드와는 달리 네가 오전과 오후
영어로 풀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빠의 영상 편지를 요약하고 에세이 쓰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아빠가 요약은 하지 말고 그냥 에세이만 쓰는 것으로 얘기했잖아. 그래,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보자. 그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고 아빠 이제 거의 집에 다 왔다. 그래, 사랑한다.